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70강으로 경자일주 두 편 중에서 첫 편을 마치고 두 번째 편, 즉 후편입니다. 경금과 자수로 이루어진 경자일주의 나머지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앞의 강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자일주의 경우에는 69강의 전편을 시작하고 70강에서는 경자일주 후편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후편 경자일주 강의 시작합니다. 경자일주에 미토가 명식에 있거나 그런 사주에 미토가 있다면은 또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없는 경우에 미토가 없는 경우에 운에서 미토의 운이 온다면은 원진살이 성립합니다. 운에서 미토가 오면은 원진살이 자미 원진이 형성되는데 자는 경자의 입장에서는 자는 지금 식신이니까 자기 자식이 되겠죠. 여명의 경우에 자기 자식이 되고 아들이나 딸 자식이 되는데, 그리고 미토는 그러니까 즉 인성이니까 저기 어머니 모친이 되겠죠. 어머니가 되는데 명식에 두 개 같이 나의 사주 내에 자미가 이루어져 있다면은 명식 내에 있다면은 아들과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의 관계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서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운에서 미토가 오거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올 그때에 일단 불편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띠로서만 볼 때는 자미 원진을 띠로서만 볼 때는 그러니까 지띠와 양띠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진사의 어떤 그 의미를 보면은 남녀 간의 궁합을 볼 때는 남녀 간의 궁합이나 이렇게 서로 사이를 볼 때는 남녀 간에 가까이 보면은 싫어져서 정오와 혐오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지거나 헤어지면은 또 다시 이와는 반대로 그리움이 생겨서 다시 보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 원진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한 교차점이 생기는 것이 원진살에 해당합니다. 이리하여서 원진살은 오랫동안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길게 피해를 주고 갈등을 걸쳐서 이별과 별거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혼 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즉 원진살이 되겠습니다. 또 원진은 연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진은 연주 즉 띠를 보기도 하지만은 띠로서 견주 보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겠죠. 일주를 보는 게 더욱 두 사람을 보더라도 일주를 보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인 효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진은 남녀 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경자일주는 낙정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낙정관살을 우물에 빠진다는 것이나 낙정관살은 우물에 그대로라면 우물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우물뿐만 아니라 재해, 수해, 수재나 익수재하니까 물에서 당하는 모든 그러니까 재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여기에 또 술로서 이루어지는 것, 술에서 술 그리고 마약 그리고 또 예정사에 담긴 복상사의 경우도 즉 낙정관살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정관살은 일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그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필자의 경우에는 갑일간이 기토와 합을 이루거나
기토 일간이 각과 합을 이루는 천간의 합이 구성될 때, 그러니까 합이 구성될 때 지지에서 각기 합이 구성될 때 지지의 사화를 보는 경우에 낙정관살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기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지에서 이루어지는 명조라면은 사가 낙정관살에 해당하고, 경을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은 을의 일주가 경금을 명시에 가지고 있을 때 자수를 보면은 낙정관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병신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금을 볼 때죠. 신금을 볼 때 낙정관살이 되고, 정임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를 볼 때가 낙정관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게합을 볼 때는 묘목을 볼 때, 무게합이 이루어지는 명조에서는 묘목을 볼 때 낙정관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자일주가 명식 내에 미의 자를 가지면 앞에서는 자미 원진살도 형립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지거나 아니면은 미의 운이 온다면 자미의 원진살에 이어서 상천살을 이야기합니다. 상천살이 된다는 것인데, 상천살은 서로가 무원 중에서 말이 없는 가운데서 살기를 가지면서 쳐다보는, 서로가 많이 쳐다보는 살로서 견디기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천살로 이루어지는 궁합이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원진살도 있고 상천살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미 원진은 두 가지를 다 겸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어떤 합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면은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나타나겠죠. 서로가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관계로 눈으로서 쳐다만 보는 이런 관계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천을 풀어주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대강실 같은 훌륭한 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반드시 또 이미 결혼한 경우라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나쁜 것만은 아는 것이 역인 것 같습니다. 역학입니다. 경자일주는 일지상관으로서 유화 독존하기가 쉽고, 또 상관이기 때문에 관을 흠집을 내기 때문에 하극상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서 남에게 말로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경자는 자기와 동일한 노선이 같은 사람이라면 극진히 그 사람을 대접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눈에 보일 만큼 내색을 보이는 사람이 적도 경자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경자일주가 명식 내에서 신의 글자가 있거나 신의 자를 가지면은 근록이 되어서 일생 동안에 한 번은 녹봉을 받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유의 자를 가진다면은 양인의 칼날이 되어서, 왜냐하면은 경금에서 유는 양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금이 되니까 급제 양인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인의 칼날이 되어서 욱하는 성질이 나타날 때는 행포가 심해져서 타인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상을 입을 수 있어서 냉정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유금의 자는 유금이 올 때는 양인의 칼날이 될 수도 있고, 유금의 자는 기문관살이 됩니다. 자유 기문이 형성하기 때문에, 겸하여서 정신적인 문제가 겹쳐져서 엉뚱한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명식에 또 유금이는 기문은 관살이 형성돼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명식에 또 묘의자를 가지거나 묘의 글자를 가지면은 비인살이 되어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배우자나 상대방의 가슴에 박혀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묘의자를 올 때나 묘의 운이 올 때나 묘의자가 명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비인의 묘운이 오게 되면은 구설수가 있어서 시비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묘의 운에는 자묘형살도 만들죠. 그러니까 묘의 운에는 자묘형살도 만들어서 색정으로 인하여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쉽고 유산이나 낙태의 우려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묘는 올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묘의 운에는 형살과 비인살이 되어서 열심히 하던 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살은 이래서 약하다고 하여서 무시하기 쉬우나 나름대로의 살성이 있으면서 중첩되면 강력한 작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원국에 양인이 있고 비인이 있는 경우는 호록지신으로서 희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록, 나에게 녹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또 경자일주의 비인살 묘목은 자수와 형사를 짓지만은 도화가 합작하여서 예술성으로서 또 다른 별난 성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양인과 비인을 충하는 운에는 흉운이 된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자일주에서 경금의 일간은 축을 4년에 나고 그러니까 축월에 나면서 뱀띠해에 나고 천간에 병정하를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축월은 사유축으로서 건국을 지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월이 되면은 건기가 쇠퇴해 가기에 경금으로 도우르는 것을 반긴다는 의미이면서 이래하여서 축월의 경금은 천덕기인에 해당합니다. 천덕기인에 해당하는 것이 즉 경금에서는 축월에 해당하기 합니다. 천덕기인은 월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간지를 포함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덕기인은 경금은 월에 축월에 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덕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덕기인을 조금 더 설명하여 보면은 또 천덕기인의 의미는 사주의 몸체는 월령과는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삶이 순탄해진다는 의미로서 자연의 섭리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전체는 월에 전부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난 사람은 겨울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다른 것이 좋다는 것인데 천덕기인의 어떤 뜻은 삼합으로서 가기 위하여 처음 시작하는 힘을 조력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신금의 달에는 삼합이 신자진으로 가기 때문에 수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신금에서는 수의 기운이 작습니다. 신금은 수의 기운으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 달에는 신금 수의 기운이 작기 때문에 개수가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천덕기인이 된 하늘이 도우는 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중력은 그러니까 중근은 신자진의 경우에는 중력은 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화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기가 천덕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계절의 정점으로서 반대의 기운을 갖추는 설계하는 기운으로서 한난조섭을 이룰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며 종력은 마지막 예를 들어서 신자진에서 마지막인 진월에 난 사람이라면
진월은 또 수의 기운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임수를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임수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서 임수가 천덕기인, 하늘에서 도우는 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력은 다시 꺼져가는 힘을 조력하는 것으로서 천덕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똑같습니다. 전부 해묘미, 삼합에서 해묘미, 그리고 인호술, 화국을 이룰 때 인호술, 사유축, 건국을 이룰 때 사유축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 축을 의미를 했죠. 축은 자신도 모르게 금의 기운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으로 가려고 하는데 금의 기운이 약하니까 경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서 경금이 천덕기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경자일주는 일지가 상관도화로서, 그러니까 자수가 상관이면서 자오묘유 도화살에 해당하는 거죠. 상관이면서 도화살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상관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생활력이 있고 또 재능도 있으며 또한 아름다움까지, 도화이기 때문에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사람이 많지만은 경자일주 자체는 사궁에 놓여 있고 또 재성이는 갑을목이죠. 그러니까 지장간에는 없지만은 갑을목을 자에다가 놓으면은, 인종하여 보면은 자에서 갑목은 자에서 욕지가 되고 을목은 자에서 병지가 되어서 재성이, 그렇죠. 욕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물의 덕실은 욕병이라서 빈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고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고 잃어버리는 것이 빈번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 궁이 자수의 어두운 도화로서 남명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는 특히 생란의 기운이 있으니 생란의 기운이 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또 경자일주는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먼 투자에, 그러니까 남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기도 쉬운 사람이다.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혹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경금 자체는 금과 보석으로서, 경금이 자체가 금과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으로서 일주 자체가 보화인 재물이며 배물이고, 또 자수는 물로서 보화인 재물이 물에 빠지는 격이라서 장사나 사업을 하여도 누구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람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야 하는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중을, 사업이나 장사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자일주가 수는 많고 화가 적고 하면은 식상이 당연히 왕하게 되겠죠. 경자일주는 원래 경발수원이라고 하여서 경금이 자수를 지금 강하게 생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화가 적고 수가 더욱이 많다면은 수의 기운이 왕하다는 거죠. 수의 기운이 왕하거나 또 목의 재성이 없거나 그러는데, 수의 기운이 왕한데 목의 재성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뛰어난 예술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성이 강한데 남명의 경우에는 왕한 식상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게 되고, 여명의 경우에는 왕한 식상으로 인해서, 식상은 관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을 극하여서 이별하기 쉬운 명조라고 했습니다. 또 경자일주는 일지상관으로서 남명의 경우에는 직장의 이동이 심하게 되어 있는 일주입니다.
상관은 즉 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관성은 남자의 때는 직업과 직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이 금이나 수와 관련한 직장이라면 남명의 경우에 직장의 형태가 금이나 수와 관련한 직장이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가 금수로 관장하는 것이라면은 여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가더라도 그곳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직장이 명간의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명일 경우에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식인 관이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관에 해당하죠. 자식인 관이 부실함을 암시하는 성분이라 일찍부터 유학의 길에 접어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을 일찍부터 보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 경자일주 여명의 경우에는 일지 상관 도화와 금의 성분은 일주를 피부가 희게 하고 고운 미인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지 상관 도화와 금의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피부는 희고 미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관은 예리한 성분이며 배우자를 치는 것으로서 관을 친다는 이야기 치는 것으로서 배우자를 얕보는 속성이 있어서 배우자와 불화하기 쉬우니 특별한 주의가 여명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자일주 여명은 인정은 많으나 그리고 내별하는 이 있기에 인정은 많지만은 번개처럼 만나고 그렇게 천둥우례를 내자로죠. 천둥번개처럼 만나고 봉자 만나고 천둥번개처럼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있는 일주이기 때문에 실정과 근태를 빨리 느끼게 되고 특히 관성인 병정화가 절대로서 배우자의 덕을 논하기 힘들며 더구나 또다시 관이 오더라도 관성이 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는 경우라도 절처봉생이 아닌 명조이기 때문에 그 덕을 실제로 논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경자일주의 사람은 이성을 보는 눈은 높으나 실제로 그 배우자는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는 것으로서 남편의 부족함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성향을 가져서 덕자 부별의 상이라 하고 덕자 부별 아들을 얻고부터는 그러니까 배우자와는 별리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덕자 부별의 상이라 하고 자식을 얻고는 남편과는 이별하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주입니다. 또 경자일주의 일지자는 왕지인 자오 묘유 중의 하나로서 오화를 제외하고는 오는 오화에는 병, 기, 정 세 개의 지장간이 있지만은 자수에는 임수와 개수, 묘에는 갑을, 유에는 경신, 경신의 글자로서 자기의 기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글자로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틈이 없는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서 유화 독존하고 타협이 없는 고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의 도하는 나를 뽐내려 하고 상관은 재치와 눈치이며 또 비상함입니다. 도하는 나를 뽐내려 하는 기운이고 상관은 재치이기도 하고 눈치이며 비상함입니다. 또 자수는 인성인 경금으로부터 도움을 잔뜩 받고 있는 경발수원입니다. 자수는 그러니까 경금이 물의 근원지가 되어서 인수로서 수를 돕는다는 것이죠. 경발수원이며 자의 상관은 정신머리로서 온갖 것을 구상해내는 정신력입니다. 그리하여서 경자일주는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자일주는 폐와 그리고 또 호흡기, 그러니까 호흡기 쪽에 그리고 대장 쪽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호흡기라면 기관지, 천식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탈이 나기 쉽고 풍질환이나 또는 겨울인 만큼 자수가 있는 만큼 자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상에 걸리기도 쉬운 체질입니다. 또 화기가 극히 약하다면, 퇴약하다면 냉기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뇌출혈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경자일주에 금수만 많고 화기가 약하다면 화기는 심장과 소장을 다스리기 때문에 화기가 약해서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서 빈혈이 오기도 합니다. 빈혈이 오기도 쉽습니다. 또 경자일주가 화토가 많고 많아서 금수를 극하게 된다면은 금수는 신장과 방광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탈이 나서 신장과 방광이 허약해지기 쉽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얼굴과 손발이 부어 있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경자일주가 토금이 많으면, 일주에 토와 금이 많으면은 목이 부실해져서 목이 부실해지면 간과 담이, 그 쓸개가 약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경자일주 여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 후에는 자궁이 약해지기 쉽고 부인병을 얻기 쉬운 체질이니 특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경자일주가 을축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선년이 되어서 해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경을합역과 자축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년, 좋은 인연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해로할 수 있는 합입니다. 그러나 병오일주와는 분리하고 또 이별하기 쉽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갑이나 을, 정임, 진사, 그리고 신해, 축의 자가 있으면은 다투면서도 이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자일주는 일지가 식상도화로서 방송이나 언론계가 적성이며 특히 연기 분야나 MC, 진행자로서 자기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겠고, 교육계, 예술계, 체능계 등에도 적성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또 경자는 사지의 고요와 적막함을 의미하여서 종교나 철학이나 또 여행, 관광, 펜션업에도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수는 묵지로서 문장력을 발휘하는 작가 등에도 적성이 있겠고, 경금으로만 본다면은 강직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찰이나 검찰, 군인으로도 적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수를 물로만 본다면은 물과 관련한 수산업이나 원양업, 생수사업, 제빙업, 음료 및 주류업 등에도 직업으로의 적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70강 경자일주의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경자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강은 신축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